조건 P, x는 4의 배수이다. 조건 Q, x는 2의 배수이다. 이 두 조건을 다음과 같은 문장 구조로 x를 4의 배수라고 한다면 x는 2의 배수가 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되죠. 좀 더 풀어서 자세하게 말한다면 x를 4의 배수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x는 2의 배수가 된다가 되는데요. 이 문장 구조는 가정이면 결론이다. 두 개의 조건을 가정과 결론으로 묶어서 하나의 문장 안에 표현되면 이제부터는 참과 거짓이 분명한 명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이 참이 되는 대상과 결론이 참이 되는 대상, 즉 가정의 진리집합에 있는 4의 배수가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있는 2의 배수 안에 모두 들어간다면, 즉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면, 가정이 결론에 포함이 된다면 이때부터는 참인 명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거짓 명제가 됩니다.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좀 더 간결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다가 됩니다. 이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기 위해서 가정 P와 결론 Q를 화살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P이면 Q이다로 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건을 이용해서 명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조건문 또는 조건명제라 하고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다음과 같이 포함이 된다면 참인 명제가 됩니다. 여기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어서 조건문으로 나타내면 Q이면 P이다가 되고 2의 배수는 4의 배수이다가 되죠. 이때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거나 그 반대이면 거짓 명제가 됩니다. 조건문 P이면 Q이다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 참인 명제임을 알았고 이 조건문을 부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not P이면 not Q이다.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가 되고요. 문장으로 나타내면 x가 4의 배수가 아니면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진리집합은 결국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이 되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가정이 결론을 포함하게 되는 관계가 되므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 조건 PQR에 대한 진리집합 PQR 사이의 포함관계가 다음 벤 다이어그램과 같다고 한다면 다음 조건문의 참과 거짓을 판별해 보면 먼저 1번 P이면 not R이다. 그러면 진리집합은 P와 R의 여집합이 되고 R의 여집합은 다음과 같이 되므로 P를 포함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므로 참인 명제가 됩니다. 2번 P이면 Q이다. 그러면 진리집합은 P와 Q 사이의 관계가 되는데 가정이 결론을 포함하기 때문에 거짓 명제가 됩니다. 3번 not P이면 not Q이다. 그러면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과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의 관계인데 이때는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참인 명제가 되죠. 4번 R이면 not P이다. 그러면 진리집합은 R집합과 P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 그러면 P의 여집합은 다음과 같이 되므로 집합 R을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됩니다. 이번에 5번은 4번을 부정하게 되면 not R이면 P가 되죠. 그래서 진리집합은 R의 여집합과 그 다음에 P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이때는 포함관계가 가정이 결론을 포함하기 때문에 거짓 명제가 됩니다. 다음 명제와 부정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면 1번 16과 28의 공약수는 8의 약수이다. 여기서 16과 28의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16과 28의 최대 공약수,
4의 약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4의 약수는 8의 약수가 되므로 참인명제가 되겠죠. 부정을 하면 16과 28의 공약수가 아닌 수는 8의 약수가 아니다. 즉 4의 약수가 아닌 수는 8의 약수가 아니다. 가정에 4의 약수가 아닌 수 중에는 8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결론에 8의 약수가 아닌 수 중에는 8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결론을 포함하므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 2번 공집합은 다음 집합의 원소이고 부분집합이다. 여기서 이 고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를 뜻하고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원소도 되고 부분집합도 돼야 된다. 그런데 공집합은 다음 집합의 원소가 아니므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 부정을 하게 되면 공집합의 부정은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되고 예를 들어 1과 2를 원소라는 집합으로 생각하고 다음 집합의 원소가 아니거나 부분집합이 아닌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리고의 부정인 또는 거나라고 하는 표현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원소가 아니면 되고요. 부분집합이 아니어도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준 1과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은 원소도 되고 부분집합도 되므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 3번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짝수이면 A, B는 모두 짝수이다. A 플러스 B가 짝수라고 하는 것은 짝수 더하기 짝수와 홀수 더하기 홀수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런데 결론에 가서 A, B가 모두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짝수 더하기 짝수만 있겠네요. 그렇다면 가정이 결론을 포함하므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 이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not P이면 not Q가 되는데 부정이라는 표현에서 보면 짝수는 홀수가 될 테고요. 모두라고 하는 표현은 동시에라는 표현이고 풀어서 얘기한다면 A가 짝수 그리고 B도 짝수이다. 부정의 표현은 동시에는 적어대가 되고 그리고는 또는이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는 홀수이면 A, B는 모두 짝수가 아니다. 여기서 모두 짝수가 아니다 해서 모두가 아니고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의 부정인 적어도와 홀수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요.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A, B는 모두가 아니다니까 적어도 짝수가 아니다니까 하나는 홀수이다로 표현이 되죠. 적어도는 또는으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A가 홀수 또는 B가 홀수이다. 여기서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홀수라고 하는 것은 짝수 더하기 홀수, 홀수 더하기 짝수의 경우가 되고 A, B가 모두 짝수가 아니다. 즉 적어도 하나가 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짝수 더하기 홀수, 홀수 더하기 짝수, 홀수 더하기 홀수의 경우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므로 부정은 참인 명제가 됩니다. 다음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면 1번 실수 A, B, C에 대해서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면 A, B의 곱은 B, C의 곱보다 작다. 다음과 같이 반예가 존재하는데요. B가 0일 때 결론의 부등식을 만족하지 못하고요. B가 음수이고 C가 양수일 때도 결론의 부등식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명제가 됩니다. 2번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양수이면 X가 양수, Y가 양수이다. X와 Y가 양수이면 X 플러스 Y가 양수가 되죠. 그런데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클 때도 이 양수와 음수의 합이 양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포함하기 때문에 거짓 명제가 됩니다. 3번 실수 n이 소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소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홀수이긴 하지만 첫 번째 소수인 2일 때 제곱은 짝수가 되죠. 그래서 거짓 명제가 됩니다. 4번 x, x-1, x-2의 곱이 0이면 x 플러스 1, x-2의 곱이 0 이하이다.
자, 그러면 가정의 진리집합은 0, 1, 2가 되고요. 결론의 진리집합은 2차 부등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사이에 있는 실수, 그리고 그 범위 안에는 0, 1, 2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참인명제가 됩니다. 5번 의미 아닌 정수 xy에 대해서 xy 곱은 0이면 xy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여기서 x와 y의 곱이 0이다. 그러면 x와 y를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가 0 또는 y가 0이 됩니다. 즉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적어도 하나가 0이 돼도 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명제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즉 가정의 문장과 결론의 문장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임 명제가 됩니다.